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5주차 수업이고 비대면 수업이고 또 이번 주는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인 한가인데 코로나 시국에 TV에서는 고향도 못 내려가게 하고 또 부모님 인사조차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환경인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학생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가족들 또 동료들 사회에 그러려면 개개인이 조금 뭐랄까 많이 조심을 해야죠. 그죠?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자, 뭐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이 나와야 한다고 하니. 자, 오늘은 이번 수업은 중국 요리에 있어서 냉채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 수업의 주제로 메뉴를 잡겠습니다. 냉채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크게 보면 차가운 음식과 더운 음식, 콜 음식과 핫 음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냉채는 우리가 차가운 음식 분류에 속하죠. 그래서 뭐 양식에서는 샐러드나 뭐 그다음에 콜컷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드레싱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식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소스의 개념을 봤을 때 차가운 소스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냉채 소스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냉채 소스 하면은 새콤 달콤 머릿속에 먼저 그것부터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와사비로 하냐 겨자로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식자재의 주 원료로도 많이 하는데 제일 크게 많이 사용되는 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새콤 달콤의 기본을 봤을 때 새콤이 뭐예요? 식초, 달콤이 설탕과 식초의 조화를 만들어서 하는 소스 개념들이 되게 많지요. 오늘은 그 두 가지 메뉴를 우리가 주교재에 보면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해파리 냉채와 오징어 냉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해파리 냉채를 먼저 제가 실습을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원래 음식이 간단한 게 맛의 차이도 되게 많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정립의 개념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서영대학교에서 맡는 수업이 양식 부분, 또 우리 이번에 1학년 2학기 때 지금 중식 수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식 수업도 해요. 그 다음에 양식 수업도 하는데 이렇게 수업을 여러 가지 과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업장에서 현직에서 또 일을 하는 분야도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좀 공통된 이런 이해하기 쉽고 공통된 음식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접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한 가지 갖고 여러 가지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제가 강의를 조금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냉채 소스를 만드는데 이 냉채 소스의 모체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이제 아시아권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보면 냉채 소스의 기본이 있는데 레시피를 보고 그때 각 메뉴마다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걸 갖고 조금 변형만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냉채 같은 것도 보통 보면 식초, 설탕, 소금의 기본 베이직을 갖고 있고 일본 요리에서도 냉채 쪽에서도
냉채의 기본 모체는 설탕, 식초, 소금의 기본 베이직을 갖고 있고 중식도 마찬가지예요. 설탕, 식초, 소금의 베이직을 갖고 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설탕, 식초, 소금의 비율이겠죠. 비율. 우리가 지금 여기 주 교재를 보면 식초가 해파리 냉채에 있어서 식초가 45, 설탕이 15, 소금이 7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재료를 봤을 때. 그러면 식초와 설탕의 비율이 식초가 3이고 설탕이 1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새콤은 알망정 달콤은 안 해요. 그래서 시험이니까 우리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재료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맛은 없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맛 없어요.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그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진짜 맛이 없어요. 시험은 맛보다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격이에요. 규격이 맞고 플레이팅 했을 때 깔끔한 모습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맛인데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많은 인원들의 시험 참가자들의 한 음식을 다 맛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맛보고 평가를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운이 없으면 이제 자기께 선정이 돼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래서 이 조리기능사 시험은 우리가 나와 있는 이런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요구사항은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어떤 과목이든 간에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든 간에 요구사항은 A4 용지에 나와요. 그럼 거기에 규격,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달라고 그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하는 사항이 그 사항만 잘 맞히면 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라가기 전에 학습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학습을 하고 갈 거야. 하지만 다 외워서 갈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우지는 말고 그래도 실습을 한번 해봤으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가서 요구사항을 보고 바로 내가 실습했던 부분들이나 경험했던 부분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냉채 소스의 기본 베이직, 새콤 달콤의 기본 베이직을 봤을 때 식초, 설탕, 소금의 비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식초 1, 설탕 1, 그거에 소금의 양은 10분의 1.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식초가 1리터다. 그러면 설탕은 1리터로 계산을 하냐, 키로로 계산을 하는데 리터와 키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시죠? 그래서 식초가 1리터면 설탕은 1kg, 그 다음에 소금은 그거의 10분의 1. 그럼 얼마죠? 100g이 들어갑니다. 100g이. 그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숙성을 해놔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렇게 해갖고 기본 베이직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식초 1, 설탕 1,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설탕이 됐든 식초가 됐든 그 양의 10분의 1, 1kg면 100g.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기본 베이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 보통 한식에서 쓸 때의 초무침에 쓰는 기본 베이직이 돼요. 그 다음에 일식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초대리라고 들어봤죠? 초밥을 만들 때 밥에 양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새콤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게 초대리예요. 물론 일식의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별도로 또 따로 하겠지만 기본 베이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식에서도 지금 그 비율을 가지고 오늘 해파리 냉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식초와 설탕과 소금을 정확히 섞어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 2,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거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바로 쓰면 너무 식초에
그 식초 성분의 맛이 나고 설탕 성분의 맛이 나갖고 지금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돼. 바로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음식에서 숙성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최소한 하루 아니면 2, 3일 정도는 숙성을 시켜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소스에서, 냉채 소스에서 새콤 달콤에 갖고 있는 그 맛의 소스들을 보통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 1, 식초 1, 그 다음에 소금은 10분의 1 정도로 해서 숙성을 시켜 놓습니다. 그럼 이거만 이렇게만 준비가 되면 한식도 그렇고 일식도 그렇고 중식도 그렇고 냉채나 초무침이나 그 다음에 초밥도 가능해요. 초밥도 가능합니다. 근데 소금의 양이 조금 늘고 주는 게 있어요. 일식에서는. 그거는 제가 일식 수업 때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그래서 이거를 기본 베이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설탕 1, 식초 1, 그 다음에 소금은 10분의 1, 설탕 1, 식초 1, 그럼 1kg, 1kg 합쳐서 10분의 1이 아니에요. 비율이라는 거는 각각의 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식초 1, 설탕 1, 소금은 식초나 설탕의 10분의 1.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kg, 1kg면 얘는 100g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숙성을 시켜서 맛을 보시면 이 변장에서도 이 만들어 놓은 기본 베이직 갖고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초밥도 짓고, 새콤달콤한 초무침도 하고, 지금 오늘 수업하는 냉채 소스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네. 드레싱도 사실 가능해요. 드레싱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식에서 오리엔탈 드레싱을 만든다. 오리엔탈 드레싱 같은 경우도 이걸 베이직으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일 베네가 드레싱이라는 거 알죠? 베네가 드레싱도 보통 식초하고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갖고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꼭 요 수업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비법이죠. 자, 우리가 새콤달콤의 기본, 우리 냉채 소스의 기본, 설탕 1, 강조하지만 설탕 1, 식초 1, 그 다음에 소금은 10분의 1 정도의 양을 갖고 숙성을 시켜서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냉채를 할 거예요. 되게 쉬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해파리는 보통 우리가 제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얘는 안 삶은 거예요. 얘는 삶아놓은 거. 그럼 우리 이 해파리의 식자재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 쓸 때 이렇게 삶지 않은 거는 꼭 삶아서 써야 돼요. 근데 염장 해파리라 그래갖고 소금이 되게 많이 묻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소금을 일단 물기를 쫙 빼요. 소금을 다 빠지도록 되게 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자, 요거는 데쳐는 건데 이 데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삶지 않으면 안 돼요. 데쳐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팔팔 끓는 물에 제가 아까 조금 온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금방 끓일 겁니다. 해파리는 살짝 데쳐야 돼요. 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생으로 하면 쓰고 냄새나고 짜고 이래요. 그래서 얘도 깎아서 데쳐놓고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 방법까지 제가 자,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해파리를 넣고 해파리가 들어가면 색깔이 조금 하얀색 쪽으로 변해요. 하얀색 쪽으로. 그리고 약간 꼬불꼬불해져요. 그죠?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친 거를 자 보세요. 이게 데친 거예요. 이렇게 아까랑 틀리죠? 꼬불꼬불하죠? 요거를 보통 이제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놔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는다. 찬물에다가. 그래서
이 해파리의 그 뜨거운 성분이 빠지면 다시 걸러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찬물 갖다가 한번 더 이렇게 닦아주고, 그럼 얘는 아까랑 벌써 성분이 틀려져서 오돌오돌해요.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찬물에다가 보통 우리가 찬물에다가 한 하루 정도 담궈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이쪽 한번 비춰주세요. 자, 또 틀리죠? 요거는 삶아놓은 거, 요거는 찬물에다 담궈놓은 거. 그래서 약간 다시 부들부들해져요. 그 다음에 이게 다냐? 아니에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식초하고 설탕을 만드는 기본 베이직에다가 베이직 반, 그 다음에 물로 1대1로, 그 베이직에 1대1로 담궈놔요. 그럼 어느 정도 담궈놓냐? 하루 정도를 담궈놔요. 이건 뭐 하는 거냐? 밑간을 하는 거예요. 밑간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든 기본 베이직에다가 물 1, 베이직 1 해갖고 이렇게 담궈놔요. 그러면은 베이직만 갖고 하면 너무 새콤달콤해갖고 얘들이 물러버려. 오래 담그면. 근데 물하고 섞으면 당연히 당도도 빠지고 염도도 중간에 그 염도와 그 다음에 새콤달콤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 간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놔둬요. 하루 정도. 그래서 보통 중식당이나 뷔페에서는 한 2, 3일 정도 담궈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주일이 넘어버리면 퉁퉁 불어.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데쳐갖고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물에다 담궈 놓으세요. 그냥 찬물에다 담가놔. 그래서 최대한 늦게 묻혀야 돼. 왜? 빨리 묻히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꼬들꼬들해져요. 고무줄 같아. 얘가 불어야 돼. 근데 데치자마자 찬물에다 닦아갖고 묻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보면. 그러면은 되게 볼품 없어. 최대한 늦게. 다른 거는 쉬워. 기본만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쉬워. 최대한 불게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체에다 걸르든 소창에다가 꽉 짜서 물기 없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숙성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 숙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물에다가만 담궈놓으면 안 돼.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기본으로 만들어 놓는 요 소스에다가 베이직 소스 반, 물 반을 해서 이렇게 하루 정도 또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파리의 새콤한 맛과 기본 달콤한 맛이 약간은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부들부들해지면 얘를 이제 꽉 짜서 해파리 냉채에 재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살짝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야. 먹어보면 약간의 간이 돼 있어요. 약간 새콤한 맛, 약간의 달콤한 맛,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물에서 꺼내면 새콤달콤한 맛이 겉에만 들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간이 있고 속간, 깊은 맛이 있고 얕은 맛이 있어요. 그거는 어른들이 말하는 게 음식을 먹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참 깊은 맛이 있다. 이건 너무 얕은 맛이다. 그건 뭐냐면 재료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어떤 기본 양념을 했을 때 재료가 간을 갖게 하는 게 깊은 맛이에요. 그 다음에 재료는 간이 안 되고 그냥 소스에 의존하는 거를 얕은 맛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맛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깊은 맛이냐 얕은 맛이냐, 왜 이런 맛이 날까? 재료의 기본 간이 잘 돼 있으면 깊은 맛과 얕은 맛을 다 얻을 수 있고, 재료가 기본 간이 안 돼 있으면 깊은 맛은 절대 안 나요.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각 나라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 맛에 기본 간에 충실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꽉 짜는 거에다가 일단 준비를 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해요. 재료는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야채를 보면 오이, 그죠? 그 다음에 양파, 아니 마늘. 자, 마늘은 시험장에 가서 제가 요리사 시험을 볼 때가 1993년도였었어. 잔식 요리사 시험을 보러 갈 때. 그때는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마늘을 이렇게 다지라고 가르쳐줬어요. 칼 날 등으로, 칼 옆날 면으로 눌러서 이렇게 다지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는 이렇게 칼 면으로 눌러서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시험장에서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누르면 안 돼요. 다 칼로 얇게 저며서 그 다음에 다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보통 마늘이라는 재료는 우리가 업장에서도 솔직히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업장 별로 없지. 예, 근데 진짜 음식을 신경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량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보통 요즘에는 간마늘이 별도로 나오는데 간마늘은 기계에서 갈아요. 기계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있고 사용해서 좀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계에 의존해서 갈면 그 식자재의 성분이 혼합이 돼버려. 그러니까 갈리면 즙이 나오잖아. 근데 즙이 나오면 안 되는 즙을 빼내고 하는 요리가 있고 즙을 빼내지 않고 하는 요리가 있어요. 그럼 냉채는 마늘의 즙을 갖고 하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이 마늘의 순수 이 성분을 이용한 걸까? 이 순수 성분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다진다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 갈아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다지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갈더라도 믹서기에다 갈지 말고 이 마늘 다지는 마늘 찹의 개념의 기계들이 요즘에는 나와요. 왜? 최대한 즙을 빼내지 않으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식에서나 이런 데 보면 뭐 갈비찜 소스나 이런 거 만들 때 믹서기에다 그냥 갈아갖고 해. 뭐 마늘, 양파, 사과, 다 넣고 갈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물론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연육을 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 재료의 맛을 빼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맛이 혼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갈비찜을 하거나 갈비 구이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야채를 다져서 해요. 아니면은 차퍼라 그래갖고 최대한 즙이 안 나오는 거. 그리고 따로 해야지 같이 해버리면 이 성분이 섞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짜 맛이 어느 정도는 빠져. 물론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낫겠지만 당연히 나아요. 하지만 따로 하는 거랑 따로 다지는 거랑 이렇게 혼합으로 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 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다져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든 한식이든 일식이든 마늘을 다질 때는 예전 패턴이랑 지금은 틀려요. 예전에는 칼 옆면으로 눌러서 다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얇게 저며서 슬라이스 해갖고 다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이는 보통 가시오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가시오이는 뭐냐면 가시가 있는 거. 그거는 소금 갖다가 항상 시험장에서는 소금을 이렇게 묻혀서 가시를 제거한 다음에 깨끗이 닦아요.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는 너무 지저분하면 이렇게 우리 껍질 벗기는 걸로도 까고 가시만 제거해서 잘 닦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구 상황을 보면 0.2mm에서 6cm로 자 0.2cm에서 6cm 두께는 0.2 그 다음에
길이는 6cm 정도 되게 해서 채를 친다. 너무 곱게 치면 안 돼요. 보통 보면 이 두께는 지금 보시면 해파리 두께랑 거의 비슷해. 크기도. 항상 야채는 주재료보다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자, 다 끝났어. 어렵지 않아요. 자, 해파리 데쳐놔서 밑간 작업 끝냈고, 그 다음에 뭐 마늘, 그 다음에 오이 이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 시험에 보면 더 이상의 재료는 없어. 그 다음에 냉채 소스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장에 가면 설탕, 소금, 식초 그냥 섞으면 돼요. 섞으면 돼. 거기 나온 거. 그래서 기본 베이직으로 만들어서 묻히면 돼. 근데 저는 아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죠? 현장에서는 숙성을 시킨 이런 기본 베이직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집에서도. 왜? 초회할 때나 그 다음에 냉채할 때나 한식에서, 그 다음에 초밥을 할 때도 요걸 갖고 간을 하면은 딱 맞아요. 기본은. 물론 이제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 여기서 약간 뭐가 첨가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제일 무난하고 제일 많이 써요. 한식에서도. 이 배합이 제일 새콤하고 달콤하고 염도도 많고 당도도 많고 산도도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제가 묻혀내 볼게요. 자, 기본에다가 마늘을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냉채 소스를 만들어 놓은 냉채 소스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간 볼 것도 없어. 딱 맞아요. 이 베이직 간이. 이렇게 해서 조금 숙성을 좀 시킬게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보면 냉채에서 양식에서 드레싱을 새콤하게 아니라 개운하게 만드는 재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레몬이에요. 레몬. 물론 레몬 제스트를 많이 써요, 양식에서는. 근데 우리가 냉채 소스를 할 때 여기 레몬 스퀴즈를 이용해서 레몬즙을 이렇게 만들어요. 레몬즙을.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조리책에 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물이 들어가요. 물을 좀 섞어. 근데 절대 물 섞지 마세요. 물 섞으면은 완전 막 배려버려. 그럼 여기서 지금 기본 새콤 달콤은 됐어. 그럼 여기서 좀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하냐? 레몬즙을 이렇게 한번 싹 뿌리면 되게 시원해져요. 그리고 향도 좋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기본 베이직에다가 얘를 짠 거를 성분을 이렇게 담거나 숙성시킬 때, 그러면은 이 레몬 껍질에 있는 은은한 향이 싹 배면서 이 부분도 더 업그레이드가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 베이직에다가 레몬을 넣는다 안 넣는다를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이런 상태로 해놓으면 더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간을 한번 보는데 되게 상큼해요. 이거 뭐 그냥 여러분들이 간을 못 보니까 저렇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게 상큼해요. 근데 자, 해파리 냉채를 보면 어느 때는 여기에 이거는 식초하고 기본 베이직 갖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와사비를 넣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겨자를 넣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오징어 냉채 할 때 겨자를 이용한 거를 한번 하겠지만, 겨자 냉채를 할 때는 겨자를 넣으면 되고, 와사비 냉채를 할 때는 와사비를 넣으면 돼. 그럼 언제 넣냐? 여기다 그냥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면 돼요. 되게 쉽죠? 그 소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겨자 소스를 따로 만드는 집들도 있어요. 넣고 하는 집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겨자를 좋아하면, 겨자의 그 매콤한 맛을 좋아하면 여기다 겨자를 조금 숙성시켜서 만든 겨자를 넣으면 돼요. 그 겨자 냉채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겨자는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나죠. 그래서 겨자 냉채를 할 때는 약간 노란색이 나고 여기는 새콤달콤한데 약간 파란색이 나네. 그거는 와사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말 와사비를 갖고 하든 생와사비를 갖고 하든 여기다가 그 성분만 그 재료만 넣고 무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숙성시켜 놓은 거를 이제 내가 이제 몰이를 할게요. 이렇게 내서 오일을 그냥 이렇게 살뿐히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오일을 반을 섞으세요.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일을 같이. 요거는 보통 이제 마늘을 이용한 냉채예요. 마늘 냉채. 마늘을 많이 넣지. 우리가 요즘에 치킨도 보면 뭐 갈릭 치킨, 그죠? 마늘 소스 치킨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머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 냉채에 있는 마늘을 시험장에 가서는 냉채에 있는 마늘을 이렇게 한번 놓으세요. 마늘을. 그래서 마늘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합니다. 대신에 남은 소스가 양이 밑에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하고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도 안 돼. 밑에 소스가.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살짝 깔릴 정도로만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레몬을 갖고 옆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오이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데코도 해요. 그래서 제가 데코하는 것도 한번 살짝 한번 해드릴게. 오이가 있으니까. 자, 이거 쓰는 거 잘 보세요. 아까 그 남은 거를 갖고 얇게 요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그럼 얇게 쓸어서 얘를 안쪽에다 넣고 많이 보셨을 거야, 기본적인 거를. 그래서 요런 식으로 데코를 잡아 나가기도 해요. 요런 식으로. 하나만 넣으면 안 이뻐.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하는 방법.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뺑 돌려도 이쁘고, 그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레몬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업장에서 쓰는 건데, 레몬이 있으면 레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금 아까 그거 보신 것처럼 그렇게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도 잡아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이쁘죠? 이렇게.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해파리 냉채를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해파리 데치는 거, 그죠? 해파리를 물에다가 닦아서 뜨거운 물에다 바로 넣었다 빼야 돼요. 오래 하면 안 돼요. 바로 넣었다 빼서 다시 찬물에다 닦아서 찬물에다 담궈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업장에서는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업장에서는 똑같은데 참 물에다 담그지 않고 우리가 기본 베이징 만든 새콤달콤 요 소스를 갖고 1대1로 절여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루 이틀 3일 정도 절여 놓고 업장에서는 그렇게 써요. 냉채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키포인트야. 해파리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요 새콤달콤 소스를 만드는 거. 자, 간단해요. 설탕, 식초 1, 설탕 1, 소금, 설탕의 10분의 1, 식초의 10분의 1, 1kg, 1kg면 100g.
그죠? 2kg, 2kg면 200g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스를 배합을 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킨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새콤한 아니 좀 향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레몬 하나 정도를 즙을 내서 넣고 통째로 나머지는 버리지 마시고 요 껍질을 넣고 숙성을 시키면 더 개운하고 더 시원한 맛이 나요. 이 소스 자체가. 그러면 이 양념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봤지만 절대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어요. 당도도 맞고 그 다음에 산도도 맞고 염도도 맞아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새콤한 거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당도는 맞아요. 하지만 산도가 나는 이거보다 더 새콤한 걸 좋아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2배 식초나 3배 식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첨가하면 된다는 거. 저는 말씀드린 건 일단 기본 베이직이야. 그래서 더 새콤한 걸 원할 때는 여기서 식초를 조금 추가하는데 살짝만 추가하면 돼요. 그것도 2배 식초, 3배 식초 그거를 조금만 넣으면 된다. 염도하고 당도는 무조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제 입맛이고 평균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더 단 걸 좋아한다. 더 짠 걸 좋아한다. 이랬을 땐 당연히 설탕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소금 좀 더 넣는데 이 베이직으로 먹었을 때는 거의 10명 중에 6명, 7명은 산도, 염도, 당도가 다 맞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꼭 매운 음식도 어느 사람이 먹었을 때 난 되게 매운데 어느 사람이 먹을 때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인데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더 신거를 더 신맛에 더 치중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그 재료만 더 첨가하면 되는 거고 당도를 더 요구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당도를 조금 더 첨가하면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본 베이직을 갖고 합니다. 이따가 또 요 냉채에서 지금 해파리 냉채를 했지만 오징어 냉채에서 이제 할 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나올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쓸 게 되게 많아. 그럼 되게 쉬워지는 거야 음식이.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쉽지만 하나하나 할 때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한식도 그렇고 일식도 그렇고 중식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으면 쓸 게 되게 많아. 근데 요리책을 한번 자세히 여러 권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재료가 있는데 재료 성분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는 배합이 거의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레시피를 볼 때는 거의 다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를 두는데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하나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냉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를 갖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대면 수업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볶음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그 소스에 들어가는 순서만 잘 알면 그거 갖고 10가지, 20가지 음식을 이렇게 소화해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비대면 수업 때 못하는 게 그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할 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대면 수업할 때는 진짜 그 부분은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대면 수업 때 사실 그냥 1시간 잠깐 하고 마는데 지금 이런 수업을 다시 여러분들 대면 수업 하실 때 만나갖고 이런 수업을 안 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수업이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을 때는 이런 것도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오늘 제가 동영상 찍는 게 5주차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은 얼마 안 남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요하는 거, 또 사회에서 요하는 거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접하려고 이번 동영상은 뭘까?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저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대면 수업할 때나 그 다음에 보충 수업할 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수업일 때는 좀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만 해도 이런 거였었구나. 또 그런 부분들 좀 맛만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접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실망감도 있을 수 있는데 대면 수업할 때는 제가 강하게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파리 냉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해파리 냉채 끝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동영상을 찍어보고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도 되게 루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 하나, 그 다음에 추석주 하나 해서 추석주 때 오징어 냉채를 해서 그 겨자 소스 우리 기본 베이직 있죠.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그 주에는 제가 오징어 냉채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자료를 좀 업로드를 시켜 놓을게요. 추석 주에는 추석 주인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월화 수요일서부터 휴일 들어가나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아마 수업이 없을 거예요. 근데 월화 과목만 있는데 제가 또 너무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 좀 지루해 할 것 같아서 오징어 냉채는 그 다음 주에 추석 주에 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을 제가 조금 올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다운 받으셔갖고 그래서 향신료나 이런 부분들 중국의 문화, 역사, 그 다음에 음식에 관련 향신료에 관련된 부분들 양식에서 쓰는 향신료가 있는 것처럼 중식에서 쓰는 향신료가 있어요. 물론 같이 병행하지만 중국이 워낙 향신료가 많고 소스 종류나 양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파일로 해갖고 업로드를 시킬게요. 그래서 추석 주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도 제가 보니까는 지금 한 50분 지금 넘게 찍었는데 하나를 더 올리자니 한 1시간 아니 100분, 120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지금 추석 전에 조금 이렇게 쉬어갈 수 있게끔 왜 그래야만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좀 더 팩트 있게 할 수 있고 비대면 수업은 너무 지루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루즈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비대면 수업 때 너무 많은 걸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차라리 대면 수업일 때 고생이 되더라도 제가 메뉴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더 임팩트 있는 메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